미국은 중남미 같은데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마약이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미국이란 국가를 파괴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마약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중남미 멕시코라든지 이런 범죄 조직들, 미국 내 범죄 조직들에서 마약을 청산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달러를 국유화하고 저기 알래스카로 물류를 트고 또 고속 관광 열차를 튼다 할지라도 중남미로부터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또는 범죄 조직들 그들이 유통하는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런 마약을 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보호해 미국의 어떤 나갈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들이 어떤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냐면요. 마약과의 이제 카르텔을 진짜로 미국이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반드시 미국 사회의 안보적인 국가적인 중대 사태로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은 너무 마약으로 해서 심각하죠. 내부적인 가치 결탁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까지도 다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범죄를 마약 범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처음에 조금으로 시작했지만 모두를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뿌리채지금 흔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을 단순한 범죄 조직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미국을 노리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겉으로는 국가라고 표시는 않지만 미국을 노리는 듯한 무너뜨리기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범죄 조직인 트란데 아라과 멕시코 시날로와 마카레테가 공모를 하고 있고 약 700원 가락을 현상금으로 내세웠습니다. 베네지아 마카레텔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트란데 아라과 소속 조직원 11명의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한 달 이렇게 9월 2일 날 폭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격침했고 많은 양의 마약을 싣고 있었다. 이것을 미국을 갖다가 향한 전면적인 침략 행위로 생각을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사실상 미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로 가고 있다.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제 운송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 조직에서 하든 일본에 가든 유럽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중남미에서 하든 아프리카에서 하든 어디든 간에 멕시코에서 용납을 하지 않겠다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도도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국가적인 안보 사태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약 카르텔이 서로 연결이 돼 있나 본데요. 이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베네수엘라 석유도 석유지만은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배후에 이제 어떤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침공을 하지 않지만 마약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 마약으로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부순다라는 것. 미국을 때려 부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미국은 이미 사회적으로 마약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데요. 그래서 미국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데 이들이 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과는 틀리 미국이 진짜로 이렇게 마약을 청산해야만 국가가 살아나는 이런 구조적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묘한 형태로 침공을 해서 미국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코카인의 주요 생산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까지도 그러는데 향하는 주요 경유주인 것은 맞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유엔 마약 범죄 연구 사무소 유엔 오디시 국제 코카인 보고서 2023년에 코카인이 멕시코로 들어가서 주로 육로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굴도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베네수엘라를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2024년 보고서 베네수엘라를 만미에서 멕시코로 코카인을 운송하는 불법 항공편의 주요 출발지로 지목을 했다. 그래서 코카인이 멕시코로 들어가면 용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만의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유엔 내 어떤 마약범죄 사무소에서 이거를 보고서를 발표를 했으니까 이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미국 마약 단속국 2021년 DEA가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이그 좀 기침이나 코카인 생산량의 24%가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유통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전 세계 코카인의 생산량의 24%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규모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근거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미국 마약 단속국가 유엔 어떤 마약 단속하는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격의 발표를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이 꼭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 투명성 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그 2024년 보고서에서 콜롬비아의 2024년 코카인 생산량이 최소 2,664톤으로 추정이 된다. 이 양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 약 639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과의 공조 단속에서 한 건당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적발했고 다수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체포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일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외국에 투자한 이런 자산들을 강제로 뺏었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기껏 투자해서 유중 개발했더니 내가 강제로 뺏었다 돈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보복이 이루어지네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 또는 경제적인 혼란, 이런 만연한 부패, 이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무법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차원에 개입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라서 단순한 어떤 석유를 노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을 주요한 마약에 대한 주요한 국가를 안보하고자 하는 주요한 그런 의지이기를 지속적인 이런 그 전쟁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영유권 부정인데요. 적경국인데 이 가야나의 에시큐버라는 지역 해역에서 2015년 대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110억 달러, 110억 배럴인데 세계 17위 규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지금 미국 석유계는 엑슨모빌과 쉐브론,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가 아야나 석유 개발에 참여 중인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또 투자한 거 또 날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뺐더니 또 뺏는다. 그래서 이것을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에시큐버 지역을 자국의 새로운 주로 승인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죠. 베네수엘라 무장 해군 함정이 배타적 경제 수익의 침범을 엑슨모빌 선박에 접근해갖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엑슨모빌은 뺏겼으니까 또 우리가 투자한 남의 나라 투자한 것까지도 개입을 해서 우리 걸 또 뺏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를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나라인데 와서 가지고 니네 것 가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을 또 날려야 되느냐? 이건 중국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이상하게 조용하죠.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정권 미국 베네수엘라 자체를 이제 국유화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흐름을 이제 바꾸겠다. 단순한 어떤 대통령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전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을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테러를 하고 있으면 마약을 통해서 그 교묘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묘하기도 하더라도 테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공격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약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마약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것이 어떤 국가 차원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